오늘도 이 흑자 헬스 조지훈이라는 오송 논두렁에 짱 박혀있는 영포티 저 조지훈이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청와대 방향으로 절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재명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애정하고 찬양하고 집착하고 유시민의 위대한 업적과 레거시와 커리어,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어깨가 탈구될 때까지 중국 국기를 흔들다가 지쳐 쓰러져 잠들었어. 수면제보다 멜라토닌보다 잠이 더 와. 아, 자랑스럽다. 중국 국기요. 자, 저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흑자가 개나 소나 시비 걸어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 개웃김 이러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나 진짜 제대로 얘기할게요. 나 항상 말하지만 흑자 헬스 형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안쓰럽게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러니까 흑자 헬스도 지금 야차라는 문화가 자리 잡고 실제 오프라인에서 맞짱을 뜨는 이런 시스템이 바뀌고 나서 들어왔잖아요. 옛날엔 없었는데 온라인에서 서로 키보드 싸움, 아가리 싸움이었는데. 근데 흑자 헬스도 그걸 보고 아, 나도 건강 삼아서 광고 방송 보니까 뭐 호르몬이 어쩌고 저쩌고,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갱년기가 나와서 내 호르몬에 코티졸도 많고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여유증도 생기고 그래서 내 성격이 더 고장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헬스를 시작하고 격투기를 한번 해보려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그랬단 말이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막 우리한테 공약 걸고 약속한다 그러고 라이브 틀고 헬스하는 척 샌드백 때리는 척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진심으로 그는 도전을 한 거예요. 했지만 끈기라든지 인내라든지 일관성, 성실함도 습관이란 말이야. 근데 흑자 헬스 조지훈이라는 영포티는 40 중반 평생 동안 어떤 한 분야에 몰입해서 노력해본 적이 없잖아. 그러면 갑자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몸을 만드는 보디빌더나 시합을 나가는 애들도 이 꾸준히 성실함으로 오랫동안 운동하는 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식단하고 운동하는 게 시합이 없어도 습관이 됐단 말이야. 어떤 분야에서 몰입하고 노력하는 게. 예를 들어 공부는 못하더라도 뭐 농구는 못하더라도 내가 원래 집중하던 분야에 대해서 습관이 돼 있단 말이지. 근데 그게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 다음번에 뭐 수영을 배운다, 다음번에 다른 걸 배운다, 그러면 노력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 몸에 습관이 돼 있어. 왜냐면 그 전에 연습하고 훈련했던 결과가 내 몸에 쌓여있기 때문에 과정들이. 근데 이제 흑자 헬스 같은 경우는 무언가에 성실히 한번 자기가 도전해가지고 결과값으로 잃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격투기를 샌드백을 쳐 헬스를 해, 그러다 힘들어져, 배고파져, 그럼 또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호르몬 완전 망가졌다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 새끼 로이던 거 알아요?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흑자 헬스가 지 입으로 지 아가리로 지 로이던 걸 말했어. 남성 호르몬이 너무 적어가지고 자기 지금 남성 호르몬 스테로이드 꽂고 있다고. 근데 로이드만 꽂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고 심폐훈련 유산소를 하고 웨이트를 빡세게 하면서 호르몬을 꽂아야 뭐가 되는 거지. 지금 운동 안 하고 자빠져 잠만 자면서 남욕만 하면서 로이더 꽂으니까 아직도 그래요. 지 입으로 한 말이에요. 로이더라 그랬어. 지가 꽂고 있다고 오래됐다고. 그거 같이 들은 사람 있을 테니까 말해줘요. 그러니까 TRT 기념도 어쨌든 로이더야. 쓴 건 쓴 거니까 그 약을 쓰는 거잖아. 근데 대신 이제 보통은 남성 호르몬만 올려야 되는데 여성 호르몬의 민감도가 너무 올라가 있는 애들, 지방 너무 많은 애들, 비계 너무 많은 애들은 여성 민감도도 많이 올라가요. 아주 많이. 그게 남성 호르몬을 스테로이드를 꽂은 몸이에요. 걔 로이더야. 지는 로이더인데 약물까지, 불법 약물까지 사용해가지고 몸집을 불리던가 공격성이나 호르몬 상태를 인위적으로 올린 친구가 홈에랑 맞짱도 못 든다니까. 지는 스테로이드라는 특별한 좋은 몸 상태를 바꿔놨는데도 땀 흘리니까 힘들어. 그냥 모니터 앞에 앉아서 다른 사람 족칠래, 다른 사람 욕할래, 흑닭 함량 더 낮출래. 아이, 닭가슴살 함량 좀 더 낮추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뭐하러 운동을 하고 땀을 흘려. 점점 더 낮춰버리면 되는 건데. 어차피 내가 안 했다, 공장 잘못이다, 난 피해자다라고 말하면 끝나는 건데. 안 그래? 그러니까 얘가 헬스도 안 하고 땀도 안 흘리고 격투기 안 하는 거야. 그러다 걸리면 뭐라 그래요? 고졸 빡대가리 새끼한테 여러분들 뭐 바란 게 있었냐. 나 같은 고졸 빡대가리 새끼가 그럼 그렇지.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얼마나 기대를 한 거냐. 나 같은 새끼한테 그거를 뭐 엄행어사 마패로 쓰고 있어요. 그 고졸 빡대가리라는 그 명패를. 그러니까 한 주먹이랑 흑자 헬스랑 똑같잖냐. 그러니까 어때? 숨어 살잖아. 봐봐, 지금 흑자 헬스 흡족한 표정 봐봐. 이게 이런 친구들끼리 모임을 하는 게 아니면 그 모임에 외출을 하든가 만나러 안 간다고. 아마 저기 모임에서 저 왼쪽에 비브람 교복 바지 같은 거 입은 애플워치 찬 분 있지, 앞머리 바가지로 직접 자른 분. 저분이 아마 저 상태 전날에 빡쳐서 조지훈이 귀싸대기를, 귓뺨대기를 후리면서 야, 너 마음에 안 드는데 맞짱 뜨자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흑자 헬스가 용서를 구하든가 두 손 모아서 빌든가 도망을 갈 거야. 흑자 헬스는 현실에서 마주치면 그런 애야. 용찬우한테도 맞짱 뜨자 그러고 코메한테도 맞짱 뜨자 그러고 장정필, 레드필한테도 맞짱 뜨자고 했지만 현실에서 만나면 달라져요. 체급이 몇이든 간에. 왜냐면 상대방이 원하니까 안 싸워주잖아. 그러니까 옷 잘 입는 건 인정해. 그러니까 스타일링은 인정해. 뭐 아마 이 사람들 G드래곤이나 추성훈 그 패션이나 스타일링을 참고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인정해요. 성수동 스타일 맞아요. 지금 뭐 최고 핫플
커플에서 활동하는 애들이 맞아요. 부러운 건 맞는데 옷 잘 입고 뭐 외모 좋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어쩔 수 없이 흑자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저 사람의 사상에 동의를 한다기보다 세뇌가 된 거야. 오래 보다 보면은 그냥 그 채널의 주인의 화가 돼버려.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들도 막 엄청 성격이 더럽거나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이어 보이진 않잖아요. 그럼 어때요? 점점 흑자헬스처럼 변해가고 있는 거지. 그 갱년기든 호르몬이든 코티졸이든 선택이든 판단이든 남성성이든. 그래서 어때요? 저들 중에 남성 호르몬이 존재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이 봤을 때 내가 호르몬 컨트롤러로서 저 사람들을 내면 내시경 돌려보자면 지금 남성 호르몬 수치들이 어때 보여요? 얼굴이나 피부가 검한 사람이 없잖아요. 다 피부가 두부예요. 남성 호르몬이 조금이라도 나오는 사람이 있냔 말이야. 그리고 내가 항상 말한 거 어때요? 앞머리가 바가지 머리가 아니면 5대5.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호르몬에 따라서 머리 스타일을 다르게 하고 다닌다니까. 저기 봐봐. 앞머리가 바가지 머리로 자기가 직접 그 옛날에 일진 여자애들 여중생들 자른 일자머리가 아니면 5대5잖아. 근데 요즘 그래서 방송을 하는데 꾸역꾸역 어쩔 수 없이 방송을 계속 트는데 흑자 얼굴이 어때요? 혈색이 안 좋아. 창백해. 주눅 들어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하기 싫은 방송을 하는 것이 티가 난단 말이야. 아 그냥 나는 별로 개의치 않다. 별로 신경 안 쓴다. 이런 연기가 안 돼요. 얼굴이 그냥 죽상하고 있어. 그냥 피치 못해 마지 못해 강제로 한다.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표정이 다 드러난단 말이야. 초조해 보이고 후달려 보이고 얼굴이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 방송을 하는데 티가 너무 많이 난단 말이야. 주눅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랬더니 용찬호가 찾아갔는데 어때요? 대면에서 대화를 못 나누잖아. 솔직히 자기가 후달릴 게 뭐가 있어. 용찬호가 찾아왔죠. 자기가 뭐 죄졌어? 찾아온 사람 못 만나줄 게 뭐가 있어. 그렇잖아. 그 되게 특이한 거라니까. 아니 용찬호가 예를 들어 내 헬스장에 찾아왔어. 그럼 지가 뭐 볼 일이 있나 보지. 나랑 그런 여러 가지 흑자처럼 일이 있었다면. 그럼 너 뭔데? 뭐 어쩌라고? 우리 가볼 수 있잖아. 흑자 헬스 못 가.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드릴게요. 유시민이 이재명이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애정하고 집착하고 찬양하는 오송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흑자헬스라는 미디어 채널을 운영하는 영포티. 오송 논두렁의 중간 가운데서 중국 국기를 8시간 동안 흔들고 있는 오송에 살고 있는 조지훈이라는 영포티. 유시민과 이재명의 레거시와 위대한 업적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세뇌하고 믿어달라고 외치는 중국의 애국가만 하루에 12시간씩 부르는 주말에는 아수라라는 영화밖에 보지 않는 흑자헬스 조지훈이라는 오송의 영포티.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조금 길긴 하거든요. 근데 얘 이제 그냥 닉네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은 그래야 돼. 나나 코메한테 전화해서 원래 방송 안 할 때 전화해서 아 코메님, 아 강고님, 아 지금 저도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거 봤는데 아 이거 뭐 왜 그러시냐, 아니면 뭐가 문제냐, 내가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끝냈는데 이렇게 해달라, 아니면 이렇게 하자, 뭐를 원하냐, 이런 대화가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원래 인간은 지금 몇 달째 자기 얘기만 하는 채널이 뭐 얼굴 드러내고 있는 채널이 지금 인물 관계가 한 3-4명 되잖아요. 그거 말고 레카들은 존나 많지만 원래는 정상이면 어때? 만약 오늘 누가 내 얘기를 해, 그게 나랑 아는 사람이야, 나랑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사람이야. 그러면 어때요? 왜 저러지? 카톡을 하든 전화를 하든 아이 형님 무슨 일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거죠? 뭐가 서운한 게 있습니까?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뭐가 어떻습니까? 대화를 하면은 그날 바로 끝나는 게 그게 보통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어때요? 지금 못 들은 척 하잖아. 그래서 그러잖아. 아니 직장만 다녀봤어도 그 정도는 다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존나 웃긴 거지. 얘가 코메한테 전화를 했냐, 땅투브한테 전화를 하냐, 나한테 하냐, 결과를 못 내잖아. 끝맺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가?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이 또 흑자헬스가 사람들이 쓰는 이 스테로이드를 쓴 게 아니라 뭐 치료용 뭐 스테로이드를 쓴 건데 그걸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냐 나한테 따지는 애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만 병원에서 안 쓸 뿐이지 보디빌더들이 몰래 혼자 구매를 해가지고 쓰는 스테로이드랑 흑자헬스가 병원에서 맞았다고 주장하는 TRT 남성 호르몬이랑 똑같은 아나볼릭 근육을 만들어주는 호르몬 수치를 올리는 스테로이드가 똑같습니다. 병원에서 맞았다고 무조건 치료용이고 혼자 맞는다고 무조건 근육용이 아니에요. 그럼 개념이 모르셔서 그래요. 흑자는 홍철순 형님을 약물 관련해서 왜 그렇게 괴롭혔나요? 지도 로이더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흑자헬스는 원래 말하는 게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은 너무나 많아요. 병원은 합법이지 않나요? 근데는 합법이죠. 그러니까 불법은 아닌데 어쨌든 스테로이드를 쓴 건 사실이잖아. 혼자 꽂아서 불법, 병원에서 써서 합법일 뿐이지 남성 호르몬 스테로이드를 써서 로이더가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을 했다 위법을 했다 쟤를 잡아가라가 아니라 그게 약을 쓰고 키운 몸은 맞잖아요. 중요한 핵심을 몰라. 저 새끼 저기 흑자헬스 오래 보는 새끼네. 그래서 흑자헬스가 옛날에 뭐 로이더들 욕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자기는 위법이든 불법이든 지도 썼어. 똑같은 로이더야.
좋아. 근데 걔 몸뚱아리가 어때요? 일반 회사원들만도 못하잖아. 걔 몸뚱아리가 그게 헬스하는 몸이에요? 그게 런닝하는 몸이에요? 운동을 아예 안 하는 몸이잖아요. 나 내가 말했지만 외면적으로 몸뚱아리도 그런데 미디어 채널 이름이 흑자헬스예요. 그러니까 성격이나 선택이나 판단도 이상해졌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이재명 유시민 얘기하면서 그들의 업적과 레거시, 이재명을 얼마나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애정하고 찬양하고 집착하는지 그거에 대한 의견만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자다가도 중국 국기 흔드느라 바빠 뒤지고. 그게 왜 헷갈려 하냐면 보통 병원에서 맞는 스테로이드는 대다수 뭐 피부과라든지 우리가 치료용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중에 동화 호르몬의 스테로이드 계열이 있고 이화 호르몬이 있어요. 근데 이화 호르몬은 치료용이야. 근데 흑자헬스가 말한 TRT 호르몬은 동화 호르몬, 남성 호르몬을 올려주고 근육을 많이 생성시켜주는 약물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로이더 몸이 맞아요. 치료용으로 이화 스테로이드를 쓴 게 아니라 이게 약물을 갖다 들이부은 면상이자 몸뚱아리라는 거예요. 종류는 같은데 양 차이 아님 그냥 맞아요, 양 차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통증을 줄이는 데 쓰는 스테로이드가 이화 스테로이드, 병원에서 우리가 처방받는. 그리고 피부에서 피부과를 가면은 보통 뭐 우리가 바르는 약품 있죠. 먹는 약품이든 바르는 약품이든 이런데 조금씩 이화 스테로이드를 약간의 첨가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처방을 해준단 말이지. 근데 흑자헬스가 쓴 스테로이드 남성 호르몬은요, 그냥 잠만 자도 근육이 좆빠지게 생겨버리는, 그냥 눈만 꿈뻑거려도 근육량이 이빠이 형성돼가지고 인바디를 뚫고 나오는 그런 약물 중에서도 아주 하드코어한 남성 호르몬 중에서도 상위 계열 그런 스테로이드를 트럭으로 갖다 때려박은 새끼가 저 조지훈이라는 흑자헬스 오송 논두렁에 사는 영포티 새끼예요. 그거 개 트럭으로 두들겨 맞고 만든 가슴이 저 가슴이라고 지금. 그걸 방송에서 지 아가리로 자랑하고 있더라. 심지어 직업이 헬스 트레이너인데 저 친구가 헬스 지도하나? 사제보다 병원에서 맞는 게 더 고급이지 이러는데 아니에요. 우리 보디빌더들도 제약회사 거를 구할 수 있어요. 그게 한국 제약이든 뭐 인도 제약이든 유럽 제약이든 제약회사 거를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병원에서 맞든 일반적으로 구해서 맞든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냥 어디 태국 사무실에서 만든 어디 동남아 외딴 섬에서 그냥 친구 동창 2명이서 화학 제조하듯이 그냥 공장에서, 그것도 공장이 큰 것도 아니야, 2-3평? 그런 이제 자취방 지하 썩은 데서 곰팡이 썩어나는 데서 만드는 게 스테로이드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은 거지. 회사 이름도 없어. 근데 그런 데서 만든 거는 위험하죠. 맞았다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짭들도 있고 함량도 정확할지 모르고. 예를 들어 이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 제약회사 스테로이드를 맞았어. 그럼 맞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몸에. 그러면은 우리가 찾아갈 곳이 있어. 항의할 곳이 있어. 어디다 신고할 곳이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 이름이 없이 언더예요. 뭐 이름을 만들긴 했어. 근데 지가 그냥 상표 붙여서 개인이 구라로 만든 거야. 그냥 회사가 없는 거죠. 어떤 사옥이나 찾아가야 될 기업이 없어. 그러면 맞고 뒤졌어요. 그러면 그냥 뒤지는 거야. 어디다가 항의할 곳이 없는 거지.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제약회사는? 근데 좀 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웃긴 게 우리나라가 한 20년 전에는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팔던 곳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 키우는 스테로이드를 처방전이 없이 그냥 약국에서 팔던 곳이 많다니까. 20년 전만 해도. 그때는 의료법이 지금이랑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새끼 조지훈 이 새끼가요, 내가 진짜로 추천을 조언을 해주면 흑자헬스라는 그 이름 채널 자체를 바꿔야 돼요. 이 새끼 헬스랑 이제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헬스자를 빼야 돼. 그래서 뭐 흑자 제명, 흑자 시민 뭐 이런 식으로 바꿔버려야 돼. 중국 지훈 뭐 이런 식으로, 공안 조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채널을 바꿔야 된다고. 위대한 차이나 뭐 이런 식으로 위대한 차이나 앤 흑자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 흑자 TRT 맞고도 저몸인 건 운동이 병행되지 않아서냐. 얘 그러니까 근성을 봐봐요. 얘가 운동을 하루에 매일매일 조금씩 할 수 있는 근성이나 성실함이나 꾸준함이 있겠냐고. 면상을 봐봐요. 흑자 헬스장도 중국산 머신이 있는데 얘 중국 거 아니면 안 써요. 흑자 헬스 미용실도 중국인 아니면은 자기 미용사를 한국인한테는 절대 안 잘라. 네일아트도 마찬가지고 왁싱도 마찬가지고. 이 친구가 그러니까 국산 제품이다, 태극기가 걸려있는 상태로 제조 판매를 한다라 그러면 아예 쳐다도 안 보는 친구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가 가리봉이에요. 대림동 가리봉. 이 사람 나름대로는 애국자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구매하고 사용하는 거란 말이지. 중국 국기를 흔들면서. 뭐 여기 오송에 사는 애들이 그러는데 얘 오토바이에 그 중국 국기 꽂고 다닌다는데, 그 얘 맥라렌이나 차량 뒤에 그 안테나 꽂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중국 국기 꽂고 달린다는데. 그래서 흑자헬스가 요즘 매일 방송하면서 샌드백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살아서 움직이는 인간이나 미트나 그런 거는 못 치고, 아 자기도 사람을
때리거나 싸움을 받아들이고는 싶은데 용기가 안 나는 거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던가 옛날에 뭐 격투기 체육관을 차리겠다, 자기도 격투기를 하겠다 이런 소리를 했었던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침에 마음 먹고 각오했었던 게 밤에 달라지고. 왜냐면 이 새끼가 호르몬이 왔다 갔다 하니까. 호르몬이 교란이 생기면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가짐이 바뀌어, 각오가 바뀌어.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호르몬에 대해서는 진짜 조심하세요. 왜 우리 어머니들도 여자들이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가지고 괴팍해진다고 하잖아. 왜 할머니나 아줌마들이 테스토가 넘쳐가지고 엄청 강해지잖아. 말투도 행동도 강인하고 힘도 세지고 의학스럽게 되고 억척스럽게 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어때요? 할아버지나 아버지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겁이 많아지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몸집도 작아지고 점점 더 말라지고 자신감이 없어지잖아. 근데 그게 호르몬 때문인 거는 알고 있잖아요. 점점 남자는 나이 들수록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남성 호르몬이 높고 여자는 그 반대고. 근데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운동이에요. 운동. 그 운동이 동양인들한테는 심폐지구력 폐활량 운동보다 근력 운동이 더 필요해요. 물론 심폐지구력 운동도 좋아. 하지만 더 필요한 건 가만히 있어도 녹아버리는 우리의 근육과 호르몬이야. 그냥 가만히 일상생활만 하면서 살면은 녹아버린다니까. 근데 서양 애들보다 우리나라가 골격도 적지만 근육량이 적어서 이미 갖고 있는 근육량도 적은데 나이가 가만히 들면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가만히 들면 다 빠져요. 근데 거기서 운동을 할 생각을 안 하고 헬스장을 운영한다는 새끼가, 자기 유튜브 미디어 이름이 흑자헬스라는 새끼가 운동을 하고 헬스를 해가지고 호르몬이나 육체를 단련하려는 생각을 안 하고 스테로이드만 트럭으로 갖다 꼽아가지고 바꿔보려고 잔대가리 굴리는 새끼가 저 조지훈이라는 흑자헬스 영포티예요. 운동을 하고 기본적인 노력을 하면서 그래도 약을 꽂아요. 보디빌더들은 먼저 식단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약을 갖다 꽂거든요. 저 새끼는 더 극악무도한 새끼인 게, 저 새끼가 식단이랑 운동을 해요? 잔대가리를 더 굴리는 새끼야. 왜냐? 운동을 아예 안 할 거야. 식단도 아예 안 할 거야. 나 그냥 약만 갖다가 스테로이드 트럭으로 갖다 꽂을래. 그런 각오와 실행을 하고 있는 친구가 저 친구예요. 운동을 아예 안 하는데 그 호르몬이 돌아올 것 같아? 근데 그게 자랑이라고 라이브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으니 중년 남자들 드라마 보면 막 눈물 흘림. 맞아, 저거야. 봉태규 유튜브 보면 러닝 예찬하는데 제스처랑 옷 입는 거 보면 그래요. 봉태규도 옛날이랑 다르잖아. 엄청 여성스러워졌잖아. 흑자헬스 시청하는 흑수반들 많이 오고 있네. 왜냐면 저런 비슷한 사상과 호르몬을 가진 친구들은 나랑 반대 의견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 왜냐면은 나는 지금 흑자헬스는 지금 댓글 쓸 수 있는 거, 라이브 채팅 쓸 수 있는 게 구독자, 자기 구독을 누른 지 7, 8년 된 애들만 지금 쓸 수 있게 해놨대요. 강제로 통제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랑 비슷한 거죠. 근데 나는 지금 내 구독 3주만 눌러도 되는 걸로 바꿔놨거든. 구독 3주 한 사람들이 채팅 쓸 수 있는 거랑 자기 구독을 9년 한 사람이 채팅 쓸 수 있는 거랑은 다르죠. 아니 어쨌든 흑자헬스 이 친구가 호르몬에 대한, 이 새끼가 결핍이 있는 건 맞아요. 호르몬에 대한 동경이나 다시 남자가 되고 싶다, 남성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으니까 병원을 가는 건데 운동은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개 잡듯이 쥐 잡듯이 레슨을 받아야 된다니까. 개 두들겨 맞으면서. 저런 새끼는 말로 해서는 안 돼요. 저런 새끼 곱게 부탁해가지고 말로 상냥하게 대해줘서 운동을 할 것 같아요? 저런 새끼는 개 두들겨 패야 돼요. 저런 새끼랑 그 희자 돌림 새끼들 있죠. 흑자헬스 한 주먹 이런 새끼들은 창고 데려가가지고 정신교육하려면 개 두들겨 맞아야 돼요. 흑자헬스 본인 입으로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 인젝션을 꽂아서 남성 호르몬 스테로이드를 꼽은 후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감정과 그 당시의 현장 분위기를 설명하는 흑자헬스의 발언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볼 거예요. 지금 말한 게 예나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 스테로이드를 자기의 엉덩이에 주사 인젝션 바늘로 찔러 넣었다는 고백을 하는 흑자헬스 영포티. 자기 몸에 꽂으니까 예나스테론이 남성 호르몬이고 스테로이드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내추럴 대회에 못 나가는 거냐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약쟁이 조지훈이의 변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남성 호르몬이 떨어질 수 있죠, 나이가 먹어서. 근데 그렇다고 남성 호르몬을 꼭 주입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건강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주위에 아저씨들이나 아버지들, 우리보다 형님들도 내가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 있는지 높아져 있는지 그런 거 수치 확인도 안 하고, 확인했을 뿐더러 병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도 운동을 더 열심히 한다던가 챙겨 먹는다던가 건강식으로 보양을 한다던가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지, 흑자헬스처럼 약쟁이들을 자신이 욕하는 컨텐츠로 지금까지 90만 유튜브를 읽어왔던, 약쟁이들을 공격하고 약쟁이들의 나쁜 점, 불법, 위법, 타락한 점에 대해서 컨텐츠로 일삼던 90만 유튜버가 입장을 바꿔서 자신의
자신의 엉덩이에 지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주입하는 인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얘가 이제 아차 싶은 게 불법 약물을 안 맞았다고 하고 합법이라고 병원에서 맞았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얘가 말하는 게 결국에 자기가 지금 내추럴이라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지금 욕하는 옛날에 뭐 20년 전에 약 썼었다, 아니면 도핑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1, 2년 전에 약 쓴 거는 상관이 없다라고 우기는 애들이랑 똑같은 입장을 말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어찌됐든 합법적으로 도박했든 불법으로 도박을 했든 금액이 얼마든 도박을 한 건 맞거든. 한 방이라도 이 새끼가 말하는 게 뭐 3주간 썼다, 얘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만한 신용은 없지만 3주간 썼다, 3방만 맞았다, 그걸로 어떻게 사이즈를 올릴 수 있냐 이러는데, 몇 주 맞은 건 모르죠. 그리고 몇 주가 아니라 단 한 방만 맞았다 그래도 내추럴은 아니죠. 약쟁이죠.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약쟁이가 되는 거예요. 평생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쟁이가 아닌 스테로이드를 단 한 번도 맞지 않은 상태에서 죽는단 말이야. 근데 얘는 약쟁이가 맞지. 그리고 3방으로 어떻게 근육이 좋아지냐, 그거는 보디빌딩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아니지, 단 한 방만으로도 근육에 도움이 내추럴에 비교적으로는 훨씬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는 얘가 근육을 키우려고 했냐 어떤 의도냐가 문제가 아니야. 약쟁이는 맞다는 거야. 스테로이드를 지 주사가 꼽았잖아. 얘가 자꾸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댓글이 약물을 한 번 맞았든 100번 맞았든 1000번 맞았든 약쟁이는 약쟁이에요. 스테로이드는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왜 자꾸 약을 한 번 맞았냐 1000번 맞았냐를 얘기하냔 말이야. 썼냐 안 썼냐, 약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스테로이더냐 내추럴이냐, 그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약쟁이냐 내추럴이냐. 그럼 한 번 맞은 애 1000번 맞은 애 둘 다 약쟁이가 맞죠? 안 맞은 애는 내추럴이고. 근데 자기가 적게 맞았다고 억울하다라는 거 아니야. 적은 기간 동안 적은 횟수를 맞았으니까 자기는 내추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흑자헬스 조지훈이에요. 근데 이게 얘가 이런 발언들을 했어도 한주먹 같은 경우도 아까 네임밸류도 그렇지만 뭐 다른 여타 레카 채널들이 안 생겼잖아요. 근데 흑찬우 같은 애는 수익 창출을 안 했는데도 매일같이 영상 퀄리티가, 편집도 열심히 정성을 들여가지고 해서 올려요. 커뮤니티 게시글이든 쇼츠든 영상이든 매일같이 올리고 심지어 재밌고 정성까지 들였단 말이야. 그러면서까지 흑자헬스에 대한 여러 가지를 올리는 이유가 저 정도로 원한이 실린 애들이 많다라는 거야. 그냥 보통 실화에서는요, 그냥 욕만 하고 뒷방만 까고 말고 말지, 나의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쓰고 집착을 해서 몇 달간 영상을 만들고 집착해서 따라다니지 않는단 말이지. 이 광기는 거의 흑자헬스가 이재명에 대한, 중국에 대한 집착과 찬양을 넘어서는 정도의 광기란 말이지. 보통 일반적으로 신호하면 그냥 욕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흑자헬스가 내가 봤을 때 저거 매일같이 이제 방송을 하는데 소재가 없어도 방송을 키다 보니까 개소리가 많아졌어요. 소재를 딱 정해놓고, 옛날에 뭐 1, 2년 할 때 짧게 방송할 때는 항상 소재나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었겠지. 근데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 할 소재나 컨텐츠나 할 말도 없는데 일단 틀어요. 그 개소리가 5시간 7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자기의 정치색도 얘기해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도 얘기해야 되고 쓸데없는 소리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원한을 사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흑자헬스는 나쁜 놈, 그리고 중국 놈, 그리고 이재명 유시민의 앞잡이이자 찬양자로 보는 거고, 한주먹이는 모자라고 부족한 놈. 흑자헬스가 남성 호르몬 스테로이드를 쓰는 애들을 얼마나 증오하고 혐오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나쁜 인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영상들을 짤로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2025년 12월에 있어서는 밝혀진 거지. 저 영상을 찍으면서도 마지막 편집 장면에서는 영상을 끄면서 자기 엉덩이에 주사를 꽂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영상 촬영하고 있을 때는 정면을 보고 있지만 촬영 카메라가 끄자마자 자신도 똑같이 찌르고 있던 그런 흑자헬스 조지훈이라는 영포티 새끼의 변명과 일대기를, 내가 대회를 나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내추럴 대회 나가면은 로이더라서 걸리려나? 내가 약 빨아서 본인들한테 피해준 거 있어요? 내가 코메랑 맞짱 안 떠서 니네한테 피해준 거 있어? 내가 잔나한테 잘해준다 그래서 그게 니네한테 위법이고 잘못이야? 이 새끼 얼굴을 보면요, 내가 얼굴의 차이를 알려줄게요. 지금 얼굴의 테스토를 봐봐요. 이런 상태랑 요즘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줌마가 됐어. 면상을 보면은 지금 호르몬이 무너져서 좀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이게 호르몬을 사용했다가 끊었다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수치가 높낮이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차이가 심한 사람
사람들은 지금처럼 여성 호르몬이 넘치는 아줌마 관상이 됐다가 아까는 약간 우락부락해 보이는 험상궂은 관상이잖아. 얼굴의 느낌이 분위기가 감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때는 떨어져 있던 때고 아까는 리바운딩 돼서 남성 이빨이 올라갔을 때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성격이랑 재미 요소가 많이 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컨디션이 좋아야 재밌거나 웃기거나 센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호르몬이 그런 것도 있거든요. 내가 뭐 분노가 있냐 남성이 높냐 이거에 따라서 호르몬에 따라서 내가 차분하냐 침착하냐 아니면 격앙돼 있던지 예민하던지 날카롭냐 이런 차이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어리버리하거나 뇌세포가 빨리 안 돌아가거나 뇌기능이나 작용이 좀 떨어지거나 요거에 있어서 재미나 방송의 퀄리티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죠. 목소리도 달라졌어. 그런데 나도 그래요. 여러분들 봐봐요. 옛날에 내가 라이브 방송한 거 5년 전에 7년 전에 봐봐. 그럼 목소리가 얇아요. 물론 그게 누구한테나 절대적으로 공통적으로 똑같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이 얼굴이 조금 더 험상궂죠. 그리고 한 5년 전에는 얼굴이 앳돼 보여. 나이도 엄청 어려 보이고 그리고 목소리도 얇아요. 근데 그 모든 게 약물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절대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나랑 흑자일스의 지금 변화가 똑같아요. 다만 이제 걔는 이제 여성이 됐고 옛날에 남성 같았다가 그리고 옛날에 남성 호르몬 많고 얼굴 험상궂을 때는 선택이나 판단력도 좋았어. 공격성도 좋고 전투력도 좋았어. 근데 왜 지금 쪼다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흑자일스가 TRT를 맞은 게 옛날에 흑자일스가 약을 사용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런 의심을 많은 사람들이 갖는 거야. 그래서 호르몬이 무너져서 TRT라는 핑계로 저걸 사용하는구나. 가만히 멀쩡하게 일반적으로 살아가다가 TRT라는 게 선택한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자기가 인지하지 못해도 안에 호르몬이 달라지니까 자기가 알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미묘하게 달라진단 말이지. 목소리 굵기뿐만이 아니라 생긴 것뿐만이 아니라 내 선택, 컨디션, 판단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야. 그 옛날에는 좀 과격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공격적으로 시원하게 화끈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갱년기가 접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겁이 많아지면 달라진다라는 거지. 단고야 진지하게 한 주먹이 트레이너로 받아달라면 받아주자. 레슨비를 등록을 못하죠. 레슨을 20회나 40회만 등록하려고 해도 개 헬스장 팔아야 돼요. 개 헬스장을 그냥 아예 인수시켜서 모든 머신이랑 모든 시설물을 팔아야 20회에서 40회 정도 등록이 가능해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요. 근데 어떻게 그런 새끼가 레슨을 등록해요? 뭐가 캐쉬가 있어야 하는 거지. 320D 지금 그거 팔면 10회도 안 나와요.